장 마감 이후 애플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순이익과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애플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나 증가하며 거의 10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에 더해 다음 분기 전망치도 시장보다 높게 잡으면서 애플의 주가는 장외 거래에서 3%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단 아이폰 판매는 시장의 예상치에 못 미친 4,130만 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가격을 올렸고 고가 아이폰 판매가 늘어났기에 매출은 더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분기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따른 피해는 아직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BC는 일단 기술주의 왕이 되돌아왔다고 표현했습니다. Full potential of Apple here over the next couple of years is not going to be dictated on that iPhone business, which we continue to actually acknowledge that it's going to see no growth. It's really going to come from that services business and how much value they can extract out of that business, and it's looking great right now. 오늘 뉴욕 3대 지수가 오르게 된 주요 원인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주요 외신들은 미국과 중국이 전면적 양상을 띠고 있는 무역 전쟁을 봉합하기 위해 스티브 뮤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 간 고위급 채널을 통해 물밑 협상을 재개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협상 방식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총 3차례의 무역 협상을 가졌지만 구체적인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해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로 16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단 중국이 양보하면 관세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백악관에서는 모든 것은 시진핑 주석에게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President Xi at the moment has any intention of following through on the discussions we've made. 월가에서는 최근 각국과 벌어지고 있는 무역 전쟁이 미국 경제의 최대 위협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CNBC가 43명의 월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인 53%가 미국 경제의 최대 위협으로 관세 폭탄을 앞세운 보호 무역 정책을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4%대의 깜짝 성장을 기록한 미국 경제가 일시적인 성장에 그칠 것으로 우려했는데요. 만약 무역 갈등이 지속될 경우 내년에는 다시 미국 경제가 2.7%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관세 조치만으로 GDP 성장률이 0.1%포인트씩 깎이고 추가 보복까지 이어지면 0.3%포인트 GDP 성장을 잠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물건 CEO도 트럼프발 무역 전쟁이 경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며 무역 전쟁과 이에 따른 양적 완화 정책 되감기를 최대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It's trade if the skirmish becomes more of a war. I would say the reversal of QE, and I don't want to scare the public, but we've never had QE. We've never had the reversal. Regulations are different. Monetary transmission is different. Governments have borrowed too much debt, and people can panic when things change. So it's changing. We tell you it's changing. We know it's going to change. But when it happens, it might have some effects that people don't expect. And I think it is bad policies. Bad policies lead to bad outcomes. 결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자동차 수출국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시행에 정면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주요 자동차 수출국들의 무역 차관들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동맹국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산 자동차에 2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세계무역기구 제소부터 보복 관세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맞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자간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언론인 환구시보는 항미 연맹이라고 표현하며 회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는데요. 한편 독일 자동차 업체 BMW는 20년 만에 유럽에 생산 공장을 세우기로 결정하며 보호주의 정책 확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월가 전문가들의 경고와 동맹국가 산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고집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관세 정책을 강화하려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부사 감세까지 검토 중입니다. 부유층을 대상으로 1,000억 달러, 우리 돈 약 111조 원의 감세를 안겨주는 방안을 의회의 승인 없이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말 의회 의결을 거쳐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인하 등으로 앞으로 10년간 거의 2천조 원을 감세하는 세제 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외신 경제 이슈 짚어봤습니다.